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봅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일단 2% 떨어져서 마감이 된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5월 6일 월요일인데, 자, 5월 6일 월요일 날은 이제 한국 시장으로서는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쵸? 뭐, 특히나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대만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시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증시 상승분을 반영을 한 그런 주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대만의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1.2%의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대만에 다들 아시다시피 TSMC가 있죠.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분야는 달라요. 그 분야가 다른 구간에서 핵심 기업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근데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분야가 다르더라도 이 단계별로 진행하면 전부 다 한 분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미국 3등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 이렇게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설계를 맡아서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대만 쪽으로 넘겨요. 대만 쪽으로 넘기면 대만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설계도에 맞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넘어와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 TSMC예요. TSMC. 물론 한국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TSMC의 조금 앞선 기술력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반도체 분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건 비메모리 분야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오면 한미반도체는 장비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설계를 해서 대만으로 넘기고 대만에서 생산을 해서 바로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장착하고 완제품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완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원래 있던 그 위치보다 훨씬 더 높아진 위치가 발색이 된 게 AI 시장이라는 거죠. AI 시장.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ASML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설계도가 넘어와서 대만에서 찍어주는데 대만에서 장비를 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를 만들기 이 장비, 그쵸? 찍어주는 장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만들어요. 이건 ASML이에요. ASML. 그래서 ASML이 슈퍼리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ASML 장비가 아니면 지금 앞선 공정에 대한 부분이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게 HBM 때문에 그렇죠. 원래 HBM이 없었던 기술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HBM이 필요하게 된 건 AI 반도체 시장에서였고요. AI는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인터넷의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AI라는 거대 그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고 조합해야 되는 것들을 직접 조합해서 도출해 줍니다. 그러려면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23년 그리고 24년도에 썼던 거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TSMC보다 메모리 반도체 쪽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HBM3, HBM3E 이런 식으로 앞서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는 하지만 추론 쪽으로 넘어가면 학습을 해서 빠르게 학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고 기존에 있었던 학습된 내용을 누가 더 빨리 불러와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는 제2의 ASML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SML이 없으면 지금 앞선 공정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HBM에 대한 단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빗대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내용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팔고 나와서 다시 다른 쪽을 가야 된다. 다른 쪽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내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반도체 내에서 놀지 않으면 바이오 쪽까지는 오케이. 물론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큰 구조로만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조선이나 이런 쪽 지금 시세가 강한 쪽들,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거지, 아예 동떨어진다 싸게 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제가 왜 보는지 알고 있겠죠.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이고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를 다시 다음 구간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시세를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게 왜 그런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하고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늦게 뜹니다. 자, 그러면 23년 3월 달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주가가 여기 대략 한 6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거의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적이 좋아졌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되죠. 분기 실적, 2분기 실적 100억, 3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184억으로 갑자기 점프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이 287억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와서 올해 예상된 실적이 2200억 가깝게 잡혀 있다는 건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던 2021년, 2022년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 한 2배 이상 성장폭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상하게 이 2천억인데 지금 주가 상승, 자, 실적 최대치에서 보면 한 100% 정도 실적이 상승했는데 여기 주가 상승폭은 2,200억. 그쵸? 실적의 증가폭은 2,200억, 한 100% 정도인데 주가 상승폭은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주가는, 즉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있는, 우리는 어차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을 사면 시간 투자해야 되지, 시간 투자해서 잘못되면 손절해야 되지, 손절해서 하면 시간도 손실이고 돈도 손실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애초에 비싸게 사는 걸 인정을 하고 주식을 보자.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실적의 증가폭을, 실적이 절대적으로 한미반도체 1,000억 벌었대.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빠져. 이런 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하는 폭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87억까지 늘어난 실적, 1분기에 늘어난 실적은 HBM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향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감산을 하면 기본적인 메모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납품해, 삼성전자에서도 HBM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TC 본딩 장비가 필요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HBM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그렇죠.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패키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패키징 쪽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앞단에서 진행하는 소재 쪽 그리고 전공정 쪽이 전공적인 웨이퍼 쪽입니다. 이쪽이 더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쪽은 어느 정도 기술의 안정화가 일어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미세화 공정, 그쵸? 같은 웨이퍼에다가 미세화 공정을 해서 한 웨이퍼에 어느 정도의 수율을 뽑아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웨이퍼를 사용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야 그게 마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율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한미반도체나 ASML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HBM을 그 후공정에 대한 장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짓는 부분이나 그리고 24년 말까지는 HBM에 대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 뒤에는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뭐 1년, 2년씩 더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랑 맞물린 게 뭐예요? 금리에 대한 영향이라는 겁니다. 금리. 그렇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장세로 인해서 주가 나스닥을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특정 종목만을 강세 구간으로 만들어내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와 바이오예요. 그렇죠.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다른 쪽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쪽만 딱 집어서 올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 흔히 얘기하는 그 펀드 자금들, 헤지 펀드 자금들, 사모펀드 자금들 이런 쪽은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디?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야, 반도체 뭐 지금 뭐 하고 뭐 바이오 지금 뭐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잘 되는 쪽으로 돈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싼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HBM이나 AI 반도체 쪽에 증설이 되는 부분 그리고 팹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장비가 납품될 수 있다는 부분. 거기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HBM 장비가 한미 반도체에서 하는 TC 본딩 장비밖에 없냐. 그리고 HBM4로 넘어가고 이랬을 때도 한미 반도체의 장비가 사용이 되겠느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ASML의 장비가 왜 비싸고 비싼데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ASML은 그쵸? 슈퍼을이라고는 하지만 고객사들 TSMC나 삼성파운드리 여기서 생산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실제 현업에서의 나오는 문제점들을 ASML에서 수집해 가고 즉 ASML에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쪽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ASML보다 더 나은 성능의 장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TSMC나 삼성전자에서 그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TC 본딩 장비가 지금 들어가서 HBM을 생산하고 있는데 잘 구동이 되고 잘 작동이 되고 수율도 비교적 하이닉스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수율을 못 잡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가 아닌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한미반도체의 샘플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샘플이 넘어왔을 때 테스트를 해보고 정확하게 최소한의 수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빅데이터까지도 한미반도체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독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쪽에 대한 장비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쌓이면 어차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안정적인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하게 오르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까지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실시간 타점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꾸준하게 그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DI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그렇죠? 뭐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이런 상황이 진행됐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 시장감에서 선익 시스템 이때 4월 26일 상한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8시 4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채널 성장과 함께, 그렇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여기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건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다. 한미반도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그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을 알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계좌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래도 조정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조정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